공급 대책에 시장 반응 엇갈렸다. 풍선 효과가 일어난 거죠. 상승 거래 비중이 50%에 웃돈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급증한 것들을 제가 그냥 정리를 좀 했거든요. 이번에 88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죠. 시장을 심리적으로 꺼트리려고 했지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거래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꺼트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공급 정책은 나왔지만 시장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버티니 오르네. 아파트값 19주 연속 상승. 서울 매물량 6개월 만에 최소라고 했습니다. 지금 매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물이 느는데 했는데 만약에 가격이 오르기 초기에는 이 매물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급매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 쏟아지는 게 소진이 되면서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리고 그 최저가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하는 양상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건데, 지금 서울시 매물량이 6개월 만에 최소라고 합니다.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줄어들고 있고,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에서 이제 매물량이 가장 컸던 데는요, 사실 이제 동작구입니다. 지금 이번 주로 보면은 동작구의 매물 감소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로 위쪽이 한강이고, 그 다음에 한강을 넘어가면 용산이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반포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강남권이잖아요. 서초 강남권이잖아요.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급지들이 많이 오르고 성동구도 오르고 마포구도 오르잖아요. 그리고 동작구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조금 저렴한 물건들도 있고, 본동이라든지 노량진의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조금의 최상급지는 아니지만은 선호도가 좀 있는 7호선 라인의 상도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인기 라인이거든요. 이런 데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는 지난달 대비해서 매물 감소율이 거의 13% 이상이 줄어들어서 25개의 지자체, 서울 지자체 중에서 거의 1위로 이제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양천구 한 11% 정도 감소했고, 도봉구가 한 8% 정도, 그리고 강남구, 마포구, 그 다음에 용산, 성동, 이렇게 매물의 감사 순으로 나왔어요. 이게 가격이 오른 순이 아니라 매물이 감소되는 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때 것이나 도봉구가 매물이 감소되고 있다. 이 도봉구는 하급지잖아요. 여기에 또 포인트를 두고 주목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서울시의 매물량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초고가부터 또 볼게요. 한강변 따라서 50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했다. 계속 제가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182채가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해의 같은 시기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지난해에는 58채, 그리고 올해는 182채. 그리고 특히 압구정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거의 집중되어서 거의 182건 중에서 거의 67건이 압구정에서 다 나왔습니다. 구별로는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이제 강남구, 그 다음에 99건, 거의 100건 가까이 나왔죠. 그리고 서초구가 한 48건, 용산구, 성동구 순으로 이제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뭐냐? 성동구가 풍선 효과가 일어난 거죠. 왜 풍선 효과가 일어났냐? 지금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중 유일하게 비규제 지역은 성동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고가 아파트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작년 대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그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초고가 아파트의 의미는요, 천정이 뚫려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얘들이 먼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혼자 가만히 있을까요? 걔들이 혼자만 올라갈까요? 끌려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올라가면 격차만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격차는 벌어지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강변에 이상의 50억 초과 아파트의 거래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거래되면요, 그 다음으로 해서 지금 이 파동의 중심의 확산이 일어나는 첫 단추들을 계속 이렇게 묶고 이제 파동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신호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50억 이상의 초고가만 그런가? 아니요. 똘똘한 한 채 선호에 초고가 아파트 거래 급증을 했는데, 이게 이제 50억짜리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좀 일어나고 있죠. 근데 강남권에 이제 거래가 많다고 했는데요, 경기도에도 초고가의 거래량들이 증가 추이에 있습니다.
거의 30억 이상 거래가 14건 정도 일어났거든요. 올해요. 근데 지난해에 12건이 1년 동안 일어났어요. 그거보다 지금 8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12건을 넘어섰습니다. 30억 이상이. 뭐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데 광교의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30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대형 평수가.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거의 대장급인 아파트 중에 하나가 판교 프루지오 그랑브리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거래된 걸 보니까 39억. 그다음에 정자동 파크뷰 같은 경우도 한 35억, 36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만 이렇게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들이 급증을 했느냐? 아닙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6월 달에 송도에 더샵 프라임뷰라고 있습니다. 예. 프라임뷰라고 여기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죠. 여기도 6월 달에 20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샵 프라임뷰 같은 경우는요. 호가가 25억짜리 전후로 대형 평수가 가격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만 비단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까지도 이렇게 좀 퍼지고 있는 양상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고가에 대해서는 서울과 경기도를 알았는데 다시 서울로 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 같은 경우도 아파트 거래 늘고 가격 상승. 서울 10건 중에 한 건이 신고가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서울은 10건 중에 한 건이 신고가고요. 10건 중에 5건 이상이 상승 거래입니다. 아, 그러면은 방금 말했던 똘똘한 한 채, 뭐 그다음에 신고가가 나오는 게 뭐 초고가 아파트 그리고 상승 거래가 고가 아파트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7월에 서울 아파트 거래 급증. 양천, 강북 등 비강남권이 상승을 또 주도하고 있네요. 실질적으로 양천에 보면은 6월 달에 거래량이 267건 정도 됐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6월 달 아니고 지금 7월 달에 지금 거래가 아직 집계가 다 안 됐지만요. 6월 달 크게 넘었습니다. 267건에서 390건으로 벌써 넘어갔어요. 그 중에서 조금 거래가 많이 됐던 것들은 어디냐면요. 이제 양천에는 신정뉴타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목세나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죠. 예, 여기 아이파크 위브죠. 예, 목세나가 거의 1단지 4단지까지 거의 47건이 거래됐어요. 47건. 되게 거래가 많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요. 비아파트, 비단지보다는 1단지부터 14단지가 거의 94건. 그 중에서 이제 7단지 같은 경우 17건이 거래가 됐어요. 이거 분명히 재건축의 호재에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월동 목생화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의 어떤 그리고 간접적인 교육, 목동에 대한 간접적인 교육의 영향으로 지금 조금은 아쉽지만 선호도가 있는 아파트로 그냥 가격들 거래량들이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양천 그다음에 강북이라고 했는데 양천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강북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SK 북한산 시티 같은 경우는요. 7월 달 들어서 거의 27건 거의 주도한 게 북한산 SK 시티랑 그다음에 번동 주공 1단지 본동 주공 1단지도 동부권 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저렴하고 구축이지만요. 세대수가 1430에 30세대에 동부권에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좀 거래량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천, 강북 등 비강남권도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신문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기만 그런가?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노도강도 움직인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노도강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급증한 것들을 제가 그냥 정리를 좀 했거든요. 자, 보시면은 강북권에서 6월달 거래량에서 7월달 거래량의 변화입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요. 434건에서 56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네. 근데 7월달 아직 거래량이 집계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강북구 같은 경우는요. 오늘 제가 이제 집계를 해보니까 97건이 6월달에 거래였는데 지금 118건으로 늘었습니다. 하급지가 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구는 상급지죠. 중상급지죠. 329건. 이거는 강북권은 아닌데 제가 좀 넣었습니다. 이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서 7월 거래량이 8월 마지막 날에 집계가 끝났는데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381건 집계됐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도 166건이 6월달인데 7월달에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게 190건입니다. 그 다음에 중구는 89건에서 99건.
영등포는 334건에서 367건, 구로는 242건에서 259건, 그 다음에 서대문구는 298건에서 317건. 이게 전부 다 6월달, 앞에 있는 게 6월달 거래량이고 뒤에 있는 게 7월달의 거래량이 변합니다. 그래서 노도광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조금 중급지, 하급지라고 생각되는 지역들의 아파트의 거래량들도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움직임들이 이미 모멘텀들을 위로 올리는 모멘텀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영원히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아주 뭐 꺾일 수 있는 여력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증가하는 부분들의 추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급지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값이 인플레이션에 반영된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소형 아파트 인기지만 6억 이하의 중저가는 풍기.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편하실 텐데, 서울에 60평방미터 미만 5구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20평대. 그러면 60이면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면 앞에 거에 3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18평이죠, 전용이. 25평짜리, 24평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금액대별로 매매 거래의 비중들을 보니까는 2020년도 상반기에는 6억 이하짜리가 5구 타입이 66%가 거래가 되었는데, 거래가 좀 줄어들다가 2020년 하반기에 또 거래가 많이 됐죠. 가격이 좀 떨어진 시기. 그리고 지금 보면은 2024년도는 이제 6억 미만의 이제 5구 타입들, 60평방미터 미만짜리 전용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 말은 뭐냐면은 거래만 되는 게 아니라 가격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량들이 6억 이하 아파트들은요, 지금 뭐 노도강이라든지 아니면은 금강구 요런 지역에서 일부 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예, 찾아볼 수는 있는데 이 6억 이하 아파트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또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좀 제외를 해야 되는데, 요걸 제외하고 6억 이하의 소형 주택들도 가격들이 많이 올라와서 그 비율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전에 서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일부 고가 아파트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고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까지도 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초고가, 고가 아파트 매물의 감소, 그다음에 하급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소형 아파트의 인기까지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가격의 움직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경기도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흐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분당하고 과천 당연히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는 것들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확산 자체가 이제는 구리, 하남까지 퍼져서 상승 거래 비중이 50%에 웃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의 흐름이 좋은 곳,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천, 성남뿐만 아니라 구리, 하남,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과천 주변에 가격들이 움직이는 데가 또 군포 쪽에 약간의 이제 호가들도 올라가고 상승 거래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량들이 조금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하남 이런 데도 상승 비율들이 조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 쪽 같은 경우를 보면은 구리는 이제 호재도 겹쳐 있죠. 별내 잠실에서 27분 만에 슝 8호선 연장선 정말 빠르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구리뿐만 아니라 남양주에서는 별내가 남양주죠. 남양주에서는 잠실까지 27분이지만 구리 같은 경우는요 15분 16분밖에 안 걸립니다. 저기 장자마을 같은 데서는. 그래서 위치적으로 서울권에 이제 속하는 부분들이 이제 되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리나 이 남양주 같은 경우는 교통이 너무 불편했어요. 아니 교통이 거기가 깨끗한데 뭐가 불편하냐? 서울로 연결되는 교통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별내에서 저기 암사까지 지금 18분밖에 안 걸리고 지금 별내선이 생겨서 잠실까지도 26분 정도밖에 별내에서 안 되고요. 구리에서는 한 15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기가 1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1시간 반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 시간이 거의 절반으로 단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8호선 연장이 구리의 서울권역을 만들어주는 어떤 좋은 역할들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남양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일자리랑 잘 연결되는
선을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입지적으로 구리가 경기 북부권에서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제일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제 서울권역처럼 시간적으로 뭔가 거리를 단축을 시킨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자리로 연결되는 거리가 물리적으로 여기서 몇 킬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1시간 내 30분 내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구리의 별내선 같은 경우는요. 그런 시간적인 거리를 매우 많이 단축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의 연결성이 좋아지는 데다가 더 좋은 건 뭐냐.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 별내선 중심으로. 그리고 남양주도 마찬가지죠. 왜냐? 서울의 수요들이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값이 싸다고 판단되는 구리랑 남양주 쪽으로 수요층이 이제 확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별내선이 생겼으니까. 8월 10일 날 이제 개통을 했잖아요. 요걸 이제 이용을 저는 안 해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이제는 요 수요들이 전세의 수요층도 두텁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투자의 여건이 좋아지면요. 구리의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 그다음에 실거주자들 같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구리랑 잠실까지 구리 하남까지 퍼져서 상승 거래가 하고 지금 이제 좀 움직이고 있죠. 이 별내선이 움직였다기 때문에 움직였다보다는 별내선의 역량이 있지만은 시기적으로 이제 퍼지는 이제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수요층들이. 그리고 잠실 분당 한 번에 가요. 분당까지도 연결되죠. 분당까지도 연결되고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8호선에 대한 호재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지역 중에서 구리가 지금 상승 거래 비중들이 이제 50%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신문에 보니까 하남에 대한 얘기도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거래량이 거의 뭐 7월달, 8월달에는요 526건입니다. 총 거래가 된 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된 지역은 당연히 이제 미사신도시 쪽이죠. 망월동 쪽에서 158건, 선동, 망월동 선동이 미사신도시 거의 핵심이죠. 거기에서 84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덕풍동 같은 경우도 53건, 그다음 풍산동과 71건. 그래서 하남의 7, 8월달의 거래량이 한 526건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망월동하고 선동하고 그 미사 지구 중심으로 위례 신도시 쪽이 아니라 미사 신도시 쪽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격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하남은 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거기가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개발을 한다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공임대 택지들이 많고 그 주택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층이 높은 사람 뿐만 아니라 소득층이 조금 낮은 사람들도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남이 조금은 전망이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남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안정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과의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도 괜찮거든요. 거기도 또 학원가도 형성이 되어 있고 아주 좋은 학원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경기도에서는 분당,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그 다음에 그 주변들 그 주변에 있는 몇몇의 도시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남이 안전한데 하남도 지금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남뿐만 아니라 인천 같은 경우도 미추홀 아시죠? 미추홀구 같은 경우도 상승 거래가 50% 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미추홀도 한 7, 8월 달에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난 아파트를 보니까 용현동 아시죠? 용현동 인하대 있는데 거기에 SK 스카이뷰에서 거의 25건이 나왔더라고요. 한 8월 달, 7월 달에. 그리고 도화동에 이제 더샵 인천 스카이타워 1단지가 있는데 1, 2단지 거기서 한 21건이 나왔고 그다음에 주안역에 센트레빌이라고 있습니다. 센트레빌도 보시면은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안 센트레빌 여기 있습니다. 얘도 신축이죠. 뭐 지금 보니까는 이제 가격들이 조금 움직이는 것들이 좀 보이시죠? 가격들이 좀 움직이는 것들 거래량이 좀 많아지면서 위로 쭉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보이죠. 상승 거래죠. 신고가 거래가 아니라 상승 거래입니다. 상승 거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되는 데가 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중에서도 어떤 이제 신축이라든지 대단지 아파트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래량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가장 인천에서 미추홀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여기 보면은 SK뷰 스카이뷰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SK 스카이뷰 아파트. 여기는 세대수가 보면은 3,900세대죠. 예, 깨끗한 아파트입니다. 2016년도에 지어졌고 여기도 인하대역 바로 앞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밑이 이제 개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 인하대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역 한 개가 있는데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요. 송도역입니다. 송도역. 여기가 송도역이 그냥 우리가 아는 송도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그 옥련동 바로 위에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송도는 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근데 요 위쪽도 연수구 구송도인데요. 여기랑 되게 가까이 붙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도 많고 정주 여건이 좋은 요 스카이뷰가. 여기 송도가 뭐가 좋냐? 여기는 월판선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에서 판교까지 몇 분 만에 가느냐? 월판선이 되면은 30분 만에 갑니다. 30분 만에. 급행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영향들 간접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주 여건이 좋고 그다음에 깨끗해서 상승에 대한 어떤 상승 거래 비율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경기도, 인천 뿐만 아니라 서울은 당연히 하급지, 그다음에 소형 평수의 거래까지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